앞서 지적해드린 것처럼 오늘 대통령 해명의 핵심은 연설문과 홍보자료에 국한했다는 것과 시기적으로도 얼마 안 된다고 밝힌 점입니다. 이번에는 최순실 씨가 사실상 보좌진 역할을 했다고 할 기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JTBC가 확보한 이른바 최순실 파일에 따르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 예. 자, 최순실 씨 파일을 보면 2014년 드레스덴 연설문도 사전에 받아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상세하게 보도를 해드렸죠. 예. 그러면 취임 후 1년이 넘었을 때가 아닌가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른바 이 최순실 파일에서 발견했던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 날짜가 2014년 3월 28일입니다. 한국 시각으로요. 예. 또 이 연설문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이 가장 잘 담겨 있다고 평가받는 그런 연설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최 씨가 이 연설문을 하루 먼저 받아봤었죠.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날이 2013년 2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설이 있었던 거는 1년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취임 1년이나 지나서까지 연설문이 최 씨에게 전달됐다면 예. 대통령은 오늘 보좌 체계가 완비된다면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1년이 넘을 때까지 보좌 체계가 완전히 안 됐다는 것이 이게 성립이 되느냐? 예. 이런 논란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보좌 체계를 완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수위 시절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보좌진, 그 비서진들이 각종 일정 업무, 또 업무 보고 내용까지 모두 이 비서실장 등 보좌진의 손을 거치기 때문인데요. 박 대통령의 해명대로라면 취임 1년이 지나서도 이 준비 작업조차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5년의 임기 가운데 이 준비 작업에만 1년이 걸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보좌 체계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완비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까? 보좌 체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비서실장을 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요. 이 초대 비서실장인 허태열 비서실장이 2013년 8월 5일 바뀌었습니다. 예. 바로 누구냐면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취임한 지 6개월 채 안 됐던 시기였죠. 예. 아시다시피 김 전 실장은 현 정부의 핵심 실세로 꼽혔었죠. 예. 그리고 국정 전반에 대한 강력한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임명된 지 얼마 안 돼서 기춘대원군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예. 취임 초기에 비해서는 훨씬 안정적인 구도가 짜여진 셈인 건데요. 박 대통령도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 전 실장을 지난해 초까지 계속 곁에 뒀던 거는 그만큼 신뢰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예. 또 김 전 실장을 임명하면서 수석 4명을 교체했습니다. 고용복지, 정무, 민정, 미래전략 수석까지 이렇게 비서진까지 대폭 교체를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2013년 8월 5일 김기춘 실장으로 교체되면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보좌 체계가 완비되지 않았다고 표현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수한 파일에는 2014년 그 다음 해입니다. 예. 다음해 3월에 드레스덴 연설 이전에 이 원고가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최순실 씨한테. 예.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체계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 그 이후에도 그렇죠.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보좌 체계가 그때까지 완성이 안 됐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최순실 파일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시기라든가 아니면 수위 같은 것들이. 저희가 확보한 최순실 파일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요. 예. 2012년 8월 15일 고 유경수 여사의 추도식 인사말이었습니다. 2012년 8월 15일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는 이 대선 후보가 예. 아니었을 때고요. 그로부터 5일 뒤 2012년 8월 20일에 이제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 시절이 아닐 때 인사말에 일단 최순실 씨에게 전달이 됐던 거고 예. 또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유세문도 전달이 됐었죠. 예. 그리고 당선 후에 이 취임 후에 연설문이 또 전달이 된 거고요. 또 아시겠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분이 변화할수록 발언의 힘도 세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연설문이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와 함께 최순실 씨의 영향력도 그만큼 점차 막강해졌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취임 전은 그렇고 취임 후의 연설문은 사실은 국정 방해에 담겨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사실상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이다
예.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국무회의라든가 각종 업무 보고 자료 이런 예. 것들이 다 넘어갔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설문이 국정 운영 방안의 이 큰 틀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국무회의 또 수석 비서관 회의는 이 세부 구체적인 운영 방침이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예. 이 자료도 최 씨가 받아본 것은 그만큼 최 씨의 영향력이 막강했다 이런 방증이 될 수가 있겠죠. 예. 또 이는 그 대통령 발언 전에 전달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것이 2013년 8월 아까 말씀드렸던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교체된 이후에 첫 국무회의 이 자료도 최순실 씨에게 사전에 넘어갔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연설문뿐만이 아니라 박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예. 그 시나리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군 기밀까지 전달이 됐다. 그러니까 인수위 인사 내용도 또 빨리 봤기 때문에 인사에 개입했을 가능성 이런 문제들인데 단순히 이제 발언을 수정한 차원은 넘어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연설문도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매우 민감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 이 핵심 참모가 아니면 쉽게 볼 수가 없었을 텐데요. 최 씨에게 사전에 건너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 대통령은 오늘 연설문에 대해서는 의견을 구했다고 했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연설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가 기밀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해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예. 목소리가 나오고 그럼 있습니다. 적어도 드러난 것만 놓고 볼 때 최순실 씨의 개입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첫 번째 발언 관련 이 문건이 발견된 것이 2012년 8월입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 연설문이 2014년 3월이죠. 약 1년 7개월가량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간별로 보면 처음에 대선 유세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선거 캠프의 상황실장 이상의 역할을 또 그 기간 내에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세 연설문, 홍보 자료 그리고 토론회 자료까지 모두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 이렇게 보면 현재까지 확인된 기간은 2014년 3월까지인데 이 이후에는 과연 아무것도 받아보지 않았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사실 그 이후에 뭐 미르재단이니 K스포츠재단이 다 나왔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런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